예상대로 삼성전자가 올 1분기 실적 쇼크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한때 연간 영업이익 60조 원에 육박했던 메모리 반도체의 신화도 한풀 꺾였는데요. 진짜 실력으로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이재용 부회장. 그의 시선이 이제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로 향하고 있습니다. 133조 원의 공격적인 투자에 정부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는데 삼성전자의 경쟁력 그리고 향후 전망까지 두 분 전문가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정현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 그리고 오대원 경기대 글로벌 비즈니스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위 교수님, 이미 실적 쇼크를 예고했던 상황이지만 오늘 1분기 활정 실적을 보고서 더 놀랐어요. 심각한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삼성전자가 그동안에 이제 이런 어닝 쇼크를 예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미리 이제 실적을 예고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충격을 받지 마세요라고 예고를 했었는데 오늘 이제 발표한 걸 보면 매출액은 지난해에 비해서 약 13.5%, 그리고 영업이익은 놀랍게도 60%가 감소했던 아주 충격적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국내 특히 이제 반도체 부분이 국내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한 개인 개별 회사의 실적 발표에서 쇼크를 넘어서 우리나라 이제 경제하고 수출 전반에 걸쳐서 큰 충격을 주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네, 실적 악화의 주 원인을 꼽자면 당연히 이제 반도체일 텐데 정확히는 이제 메모리 분야고요. 오 교수님, 정확히 지금 상황이 어떻다고 봐야 할까요? 예, 삼성전자의 부문 중에 4개 부문 중에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컸던 것이 지금에 가서는 양날의 검, 우리한테 지금 우리나라 산업에 큰 충격으로 도구로 돌아온 것이죠.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워낙에 성적이 좋았던 지난 2년 동안의 슈퍼사이클에서의 그 아주 큰 성과가 이번에 특히 이제 10년 만에 최악의 실적이다 이런 거로 나타나게 된 겁니다. 네, 위 교수님 어제부터 이 반도체 왕자를 인텔에 내줬다 뭐 이런 보도들이 계속 쏟아졌는데 이 삼성전자 자체가 반도체 경쟁력이 떨어진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인텔의 왕자를 내줬다는 표현은 좀 과한 표현이고요. 네. 처음부터 그러니까 그러니까 반도체를 볼 때 이제 메모리 부분과 비메모리 부분을 우리가 쪼개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메모리 부분에서 삼성전자가 이제 독보적인 압도적인 어떤 경쟁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비메모리 부분에서는 삼성전자가 인텔을 능가한 적은 없었습니다. 근데 총 매출액 규모나 이런 점에서 삼성이 이제 인텔을 능가하거나 거의 이제 대등한 위치까지 매출액이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비메모리 분야에서는 어떤 삼성전자는 세계에서 10위권에도 이제 들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볼 때는 이런 표현은 좀 과한 표현이고 문제는 아까 이제 오 교수님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이런 어떤 메모리 분야가 경기 변동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즉 산이 높으면 이제 골도 깊은 그래서 과거처럼 또 한 번의 어떤 깊은 골로 빠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우려를 하는 거고 이재용 부회장은 그렇다면 이제 비메모리 부분 예를 들면 시스템 LA 사인이라든지 이런 어떤 비메모리 부분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오늘 다른 요인들도 살펴를 보면 디스플레이 부문이 적자 전환을 했는데 오 교수님, 그나마 이제 스마트폰이 선방을 했다 이런 얘기도 나와요. 전반적으로 평가는 어떻습니까? 예, 디스플레이 부문에서의 적자 전환은 또 역시 애플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큰 삼성의 디스플레이 부문에서 애플의 실적이 안 좋으니까 중간재를 공급하는 삼성의 실적이 안 좋아진 면이 있었고요. 근데 다만 가전에서라든지 또 삼성의 과거의 주력 제품이었던 모바일 부문에서 핸드폰의 실적이 좋아지는 거 이거는 좋은 징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지난달 생산, 소비, 투자 등 우리나라 산업 활동의 주요 지표가 오늘 나왔습니다. 모두 그 전달보다 늘어난 걸로 나왔는데 위 교수님 이거 수치 좋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예, 일시적으로 보면 이번 달 한 달에 국한해서 본다면 좋아졌습니다만 근데 그 전달은 또 안 좋았거든요. 그 전반적으로 이런 어떤 지표들 생산 소비 투자의 지표들이 거의 뭐 롤러코스터를 타듯이 한 달 올라가고 다음 달 떨어지고 그 다음 달 또 올라가고 이런 어떤 전체적인 불안정한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한 달 한 달에 이제 일희일비할 이슈는 아니고 장기적으로 롱텀으로 예를 들어 분기별로 또는 연 단위로
이렇게 좀 봐야 될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만큼 현재 소비자도 그렇고 기업들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안정되지 않는 네. 소비자 심리, 기업의 투자 심리 이런 것들이 대단히 불안정하다는 걸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투자 심리가 계속해서 불안정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같은 자료를 보면은 2월에 감소했던 반도체 생산은 지난달 3.6% 증가를 했고 반도체 재고도 10% 조금 넘게 감소를 했는데 오 교수님 이거는 긍정적으로 풀이될 수 있는 건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위 교수님 지적하신 것처럼 메모리 반도체의 장점이자 단점은 경기를 네. 한다는 점이죠. 그래서 3대 세계 시장을 과점으로 잡고 있는 업체들이 재고 조절을 통해서 가격을 방어하는 면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생산이 좀 늘고 있다는 건 2분기 말쯤에 이제 인텔에서 발표되는 새로운 칩이 새로운 CPU가 신규 고성능 서버를 증설하고자 하는 데이터 센터들의 이런 수요가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네. 삼성의 이 반도체 부분에서의 메모리 반도체에서의 실적도 개선될 징후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좋은 징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런 상황에서 관심은 앞으로 전개될 삼성전자의 비메모리 비전입니다. 133조 원 규모의 공격적인 투자를 앞세워서 시스템 반도체 부분에서 우뚝 서겠다는 전략인데 정부도 이에 발맞춰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잠시 영상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정부는 사람과 기술에 집중 투자하겠습니다. 반도체 분야 국가 R&D를 확대하고 유망 수요 기술은 정부 R&D에 우선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당장 내년부터 1조 원 수준의 기술 개발 사업을 추진하여 차세대 반도체 원천 기술을 확보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정부 R&D와 연계하여 연구 인력을 키우고 대학학과 등을 신설해 전문 인력을 키우겠습니다. 분야별 실무 교육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미 교수님, 정부가 시스템 반도체 육성을 위한 지원 방안을 발표를 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예, 방금 이제 문 대통령이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서 크게 이제 두 개의 키워드를 이미 정리를 좀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하나는 기술, 하나는 교육. 그래서 이제 교육의 측면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 맞춤학과라든지 또는 실무형 교육을 통해서 필요한 인력들, 특히 이제 시스템 반도체, 시스템 SI나 이런 쪽으로 들어가면 결국 설계 능력이 대단히 중요하게 됩니다. 네. 우리나라 현재 반도체 산업에서는 그런 설계 역량이 결정적으로 좀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에 그런 어떤 교육을 통해서 고급 인력을 교육해서 산업계에 공급을 하겠다. 이게 하나의 이슈고 또 한 측면에서는 기술 개발. 특히 이제 이 설계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이제 팹리스 기업이라고 불립니다만 이제 반도체를 디자인하는 기업이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네. 생산이 아니고 그런 기업들이 현재 거의 지금 도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반도체에 대한 설계 역량을 강화하는 즉 기술적 역량을 축적하는데 정부가 적극적으로 세제 금융상의 지원을 하겠다라는 어떤 오늘 발표가 있었습니다. 네, 이 최악의 실적 부진 그리고 함께 발표된 비메모리 육성 방안. 오 교수님, 일단 삼성전자로서는 타이밍이 적절했네요. 예, 발표되는 타이밍이 되게 적절했죠. 네. 그리고 이렇게 오랜만에 민과 관이 협력을 해서 같은 정책을 내놓는 건 좋은 모습으로 보입니다. 네. 다만 이것이 어제 오늘 결정된 것은 아니고 이미 삼성은 과거부터 메모리 반도체 외에도 비메모리 반도체 부분에서의 센서, 이미지 센서라든지 AP, 이 핸드폰에 들어가는 이 연산 칩셋 이런 연구와 이런 실적을 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더하여 이와 같은 메모리 반도체 부분에서의 실적이 최악이 된 이런 상황에 앞으로 이런 투자를 해서 비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부분을 키우겠다라고 하는 정책을 내놓은 건 굉장히 적절한 타이밍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하나 궁금한 게 지금 오 교수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비메모리 사업을 꾸준히 투자는 해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왜 비메모리 분야에서는 힘을 내지 못한 겁니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이 비메모리 분야는 약간 메모리 반도체와 달리 메모리 반도체는 정교하게 잘 만드는 것으로 이 매출이 보장이 되는 분야라고 한다면 원가 절감과 네. 매출 보장이 되는 분야라면 비메모리 반도체인 시스템 분야는 설계하는 능력,
창의성 그리고 그 생태계가 얼마나 잘 갖추어져서 디자인하는 것과 또 생산해 주는 것이 같이 쿵짝쿵짝 잘 맞아서 가느냐 이런 생태계 분야에서는 우리가 미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비교 열위에 있었기 때문에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비교 우위가 있는 메모리 반도체에 먼저 집중을 한 것이죠. 예. 위 교수님, 결국 그러니까 비메모리 분야에서 기술적인 노하우 그리고 전문 인력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그가 관건이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모리하고 비메모리 쪽은 기본적으로 이제 필요한 어떤 기업의 역량이 좀 다릅니다. 기업의 역량이 다르다는 것은 기업이 필요로 하는 그런 전문적인 기술 역량, 즉 기술자들도 엔지니어들도 다르다는 이야기죠. 네. 메모리 쪽은 아까 오 교수님 잘 정리하셨습니다만 결국에는 현재 거의 뭐 이 삼성과 뭐 이제 SK 하이닉스가 거의 독과점적인 시장 구조를 가지고 있고 소규모의 메모리 칩에 집중해가지고 대규모 이제 저희들은 이제 그걸 규모의 경제라고 부릅니다만 대량 생산을 통해서 코스트를 떨어뜨리는 그래서 후발자를 이제 따돌리는 이런 전략을 취했고 그게 성공적으로 먹혔습니다. 하지만 비메모리 분야에서 이제 중요한 건 다품종 소량 생산의 이슈가 네.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보면 이런 각각의 특화된 하나의 반도체에 대한 전문적으로 설계 역량 그리고 이게 이제 그 설계 역량이 되고 이걸 생산할 때도 굉장히 고가의 제품이 되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하면 이제 잘 그 정교하게 그 주어진 목적에 맞게 생산할 수 있는가라는 이게 전혀 다른 역량을 필요로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삼성은 메모리 분야에서는 결국 전문적인 인력들을 많이 갖추고 있지만 비메모리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인력이 결정적으로 이제 부족한 이런 네.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삼성이 잘 해왔던 메모리 쪽은 소품종 대량 생산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죠.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이제 더 강화를 할 때 하려는 비메모리 부분은 다품종 소량 생산을 특징적으로 하는 이제 그런 건데 이 문제는 지금 인텔이나 퀄컴을 선두로 해서 미국이 비메모리 시장을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 교수님, 삼성전자가 결실을 거둘 수 있을까요? 시스템 반도체라고 네. 하는 이 분야는 많이 투입한다고 해서 그만큼 기대하는 수익을 걷기가 어려운 분야임에 분명합니다. 네. 그래서 인텔이나 퀄컴 같은 글로벌 강자들이 버티고 있는 시장에서 삼성이 얼마나 자기의 시장 비중을 키워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남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네. 위험한 투자이죠. 그러나 지금 시대가 아시다시피 위 교수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다품종 소량 생산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로 네. 왔고 그 다품종 소량 생산으로 가더라도 가격을 맞출 수 있는 4차 산업혁명의 이런 기반이 갖춰진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퀄컴이나 인텔 같은 시스템 반도체 기업이 앞으로 메모리를 포함하는 칩들을 개발했을 때 삼성처럼 메모리 칩을 개발하는 기업이 이런 인텔이나 퀄컴이라든 같은 이런 연산 칩을 메모리 반도체 안에 집적해 넣겠다라고 했을 때 어느 쪽이 더 경쟁력이 있을까? 네. 이게 나중에 이 달콤한 수익만에 취해가지고 이 상태로 가다가는 큰 위기에 봉착할 수가 네. 있겠죠. 그래서 지금이 특히 관에서 이렇게 협력해서 생태계를 만들어준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좋은 전환의 시기임에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위 교수님께도 여쭤보고 싶은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결국은 삼성 입장에서는 이제 이재용 부회장 입장에서는 과거에 이병철 회장이 이제 반도체에 대한 투자를 결정했을 때에 대한 결단 그리고 반도체 사업을 결정적 글로벌 기업으로 키웠던 이건희 어떤 삼성의 회장의 결단에 이어서 세 번째로 결단을 해야 될 그런 주명한 타이밍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제 뭐 결국엔 이제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이런 비메모리 쪽에 투자하면서 결정적으로 지금 그들이 초점을 두고 있는 게 AP, 즉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라고 부르는 모바일 폰에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AP하고 전장, 자동차에 들어가는 이런 어떤 반도체에 집중하겠다는 전략을 가지고 있는데 방향은 대단히 적절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문제는 투자를 통해서 얼마만큼 이제 경쟁자들을 하고 격차를 줄일 수 있을까? 그리고 또 한편에는 따라오고 있는 중국 기업들을 얼마만큼 따돌릴 수 있을까?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주목하고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신성장 동력을 찾아 나선 삼성전자 미래가 어떻게 빛이 밝혀질지 관심 갖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